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은평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정순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한 궤도를 그렸습니다. 전기밥솥 스위치를 누르고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 일상. 40년 동안 혼자 해온 아침 준비였습니다. 할머니,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대학생 손자 현우가 비몽사몽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20살 청년의 얼굴에는 아직 잠이 덜 깬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학교 가야 하니까 밥 먹고 가거라. 순자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딸 미영이 이혼 후 아이를 맡기고 야근이 많은 직장에 다니면서부터 현우는 순자가 키웠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결혼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현우의 질문에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너보다 조금 클 때 결혼했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 갑자기.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지.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공사 현장에서 사라졌고 나중에 시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학교에 간 후 순자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런 고요한 순간에 자주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2살의 민수는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순자는 갓 태어난 딸 미영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일찍 들어올게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아내분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날 밤 받은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수가 공사 현장에서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강에 빠진 것 같다고 했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28살에 홀로 된 순자는 딸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일 가내수 공업까지. 재혼 이야기도 몇 번 있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완전히 보내지 못했던 걸까요? 미영이 자라면서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말했지만 사실 순자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건지. 현우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순자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손자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깊으면 민수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현우가 가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순자는 항상 너희들이 있어서 안 외로워라고 답했지만 솔직히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였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냄새가 아니면 기운이 혹시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상상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 놓인 꽃다발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하얀 국화 꽃다발. 민수가 살아있을 때 순자에게 자주 사다 주던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꽃다발을 집어들자 작은 쪽지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민수.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 전 필체 그대로였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민수의 글씨체였습니다. 순자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의 글씨체, 민수가 좋아하던 국화꽃.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니야, 말이 안 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민수. 이건 분명히 민수의 글씨체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화를 들어 딸 미영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꽃다발을 놓고 갔다고 말하면 미영이 놀라거나 걱정할 게 뻔했습니다. 저녁 때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꽃 누가 갖다 놨어요? 예쁘네요. 응.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아. 할머니 팬이신가 봐요. 동네 할아버지 중에 할머니 좋아하는 분 있으시죠? 현우의 농담에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부터 민수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젊은 민수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키 큰 체구의 다정한 눈빛, 항상 웃고 있던 얼굴. 민수야, 정말 너야?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4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 또 뭔가 놓고 갔을까 해서 현관 앞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현우가 학교에 간 후 순자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사장 김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 집 앞에 누가 꽃 갖다 놓는 거 보셨어요? 아, 그거요? 키 큰 남자분이 놓고 가더라고요. 모자를 눌러 써서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옷 입은 거 보니까 돈 있어 보이던데. 순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기셨어요? 나이는? 글쎄요, 70 정도 되어 보였나? 허리도 곱고 걸음걸이도 젊어 보였어요. 순자 씨 아시는 분이에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0 정도면 민수의 나이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직 근처에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작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순자가 함께 찍은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순자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참 행복했지?
내일 오후 3시에 우리가 처음 만난 카페에서 만나자. 설명할 게 많다. 민수. 순자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처음 만난 카페는 명동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다른 카페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민수뿐입니다. 정말 민수인가?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딸 미영이 퇴근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전화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미영아. 순자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아빠 생각이 많이 나서.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미영이지만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엄마 혼자 힘드셨죠?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시면 안 될까요? 미영아, 만약에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니?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냥 만약에 하는 말이야. 미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왜 이제야 나타나는지.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중요하죠. 그날 밤 순자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정말 민수를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 젊은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꿈속 민수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왜 미안해? 라고 물으려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민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처럼 예쁘게 꾸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소홀하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간의 화장을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옷 차려입고. 현우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러. 할머니한테도 친구가 있으셨구나. 좋겠다. 현우의 순진한 말에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0년 전 남편이었던 사람을.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순자의 마음은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 민수일까? 만약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명동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작은 찻집 자리에는 카페 메모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의미심장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정말 민수를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혼자서 기다리다 돌아가게 될까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뒷모습, 어깨선, 앉은 자세. 모든 것이 기억 속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야.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40년 전보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수.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앉아. 많이 놀랐지? 민수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달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하지만 여기서는 힘들어. 조용한 곳으로 가자. 민수가 계산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순자는 멍한 상태로 따라 나섰습니다.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하지만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 무슨 뜻이야? 회사에서 불법 건축자재를 썼던 거야. 그걸 알게 된 내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 사장이 나를 제거하려고 했어. 사고사로 위장해서.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강에 빠진 척하고 도망쳤어. 그때는 살려고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곧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그럼 왜 안 돌아온 거야? 왜 연락도 안 한 거야? 돌아가려고 했어. 며칠 숨어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회사에서 조작한 증거들이 나온 거야.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거짓 증거까지.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만약 돌아갔다면 감옥에 갔을 거야. 그러면 너와 미영이가 더 힘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도 말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 내 주변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있었어. 너한테 연락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럼 4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던 거야? 처음에는 부산에서 숨어 살았어. 그러다가 아는 형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갔어. 거기서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 민수가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다나카 미스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어. 혼자서. 매일매일 너와 미영이 생각만 했어. 결혼은? 다른 여자는? 순자의 질문에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너밖에 없었어. 지금도 그래.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믿어? 40년 동안 혼자 살았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순자야. 미영이는 아빠 없이 자랐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나도 혼자 아이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왜? 그 회사 사장이 작년에 죽었어. 그래서 이제 안전해진 거야.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암.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 죽기 전에 너를 꼭 만나고 싶었어. 사과하고 싶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암에 걸렸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남았다는 거야?
의사가 반년이라고 했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늦었어.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사실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거야? 응.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었어. 그리고 미영이도, 손자도 있다면서. 현우라고 해. 20살이야. 순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미영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너희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40년 만에. 순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아빠 없다고 놀림받기도 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래도 내 딸인데. 내 딸.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있었던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나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일단 우리 집으로 와. 현우한테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골목길을 걸을 때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현우가 민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손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현우야, 이분은 할머니의 오래된 친구야. 순자가 어색하게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현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김민수라고 해. 반가워. 할머니 친구세요? 할머니 젊으셨을 때부터 아신 거예요? 응. 그래. 민수가 대답하기 어려워하자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우야, 저녁 준비해야겠다.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간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순자가 혼자 살면서도 잘 가꿔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는 사진들이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성장 과정, 결혼식 사진, 현우의 어릴 때 사진들. 민수가 없는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도서관 가야 해요. 과제해야 해서. 현우가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순자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차라도 끓일게. 순자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사진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많이 컸네. 당연하지. 40년이 지났는데. 순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결혼도 했다가 이혼했어. 현우 아빠는 술만 마시고 도박만 하는 사람이었어. 그랬구나. 힘들었어. 미영이도 나도. 그래도 버텼어. 내가 없어도. 순자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고 순자는 지난 40년간의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순자야, 미영이한테 언제 말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신발이 하나 더 있네. 미영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민수를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순자와 민수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마주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미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그 순간 미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미영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마 이분이. 순자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야.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영아,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이요? 죽었다던 아버지가 갑자기 살아서 나타났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민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미영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지금 와서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미영아, 엄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 결정하세요?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순자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도 어제 알았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미영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집에 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아, 잠깐만. 하지만 미영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벌어지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이 마음을 이해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시간. 내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했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는데 가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 때문인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민수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못 주무셨어요? 약 먹으려고 일어났어. 민수의 손에는 여러 개의 알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파? 괜찮아. 이제 익숙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새벽차를 마셨습니다. 40년 만에 함께하는 새벽이었지만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영이한테 전화해 볼게. 순자가 핸드폰을 들었지만 미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소파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르신이 여기서 주무셨어요? 응. 늦어서 그냥 여기서 주무셨어. 그럼 아침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가 밥 정말 잘해요. 현우의 순수한 호의에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착할 줄 몰랐습니다. 현우야, 학교 안 가. 오늘은 수업이 늦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오래 아셨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아주 오래전부터.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자기 이야기 잘 안 하시거든요. 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도 항상 밝게 사셨어.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학교에 간 후 순자는 미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문 열어. 한참 후에 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엄마, 들어가자. 이야기해야지. 미영의 집 거실에 앉아 순자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돌아왔는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 그럼 40년 동안 저희가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었던 건 회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미영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르겠어.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복잡해. 저도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그때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친구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순자와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이요. 전화를 끊고 순자와 미영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네, 그런데 어떤 상태인가요? 폐암 말기 환자시네요.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얼마나 아셨나요? 폐암 말기요?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마 6개월 정도 전에 진단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순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수가 말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일단 안정을 찾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민수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현우가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할아버지 아프세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 미영이 병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프신데. 미영도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혹시 할아버지가. 순자와 미영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현우에게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현우야, 이분은 너의 친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요?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죽으신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 복잡한 사연이 있었어. 현우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민수가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 미영, 현우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가족이 되었는데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민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가까이 와봐. 순자가 민수 곁으로 갔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미영과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현우야. 사랑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희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미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민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병상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무렵 민수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고마웠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 사흘째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40년 동안 떠나 있었던 사람의 부고를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자는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민수의 사진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계속 그렇게 있으면 몸이 안 좋아질 거예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마지막이니까. 그때 한 남자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민수 씨 가족 되시나요? 저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고인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민수 씨께서 일본에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와 미영이 그리고 현우에게 나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너희들과 떨어져 살았다. 일본에서 다나카 미스오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나는 매일 너희들을 그리워했다. 순자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미영이도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일본 오사카의 카페 메모리를 정리해야 한다. 그곳에 너희들을 위해 모아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벌어둔 돈도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했다. 죽기 전에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사랑한다. 민수. 유언장을 들으며 가족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카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정리하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인이 남긴 물건들도 많고 매매 절차도 밟아야 하고요.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은 민수가 남긴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카페 운영 관련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순자 앞으로 쓰여진 것들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벚꽃이 폈다. 내가 좋아하던 벚꽃 말이야. 미영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 예쁘게 자랐을까? 수백 통의 편지였습니다. 40년 동안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보낼 수 없었겠지. 위험할까봐. 일주일 후 가족 3명은 오사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순자는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카페 메모리를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카페였습니다. 카페를 관리하던 일본인 할머니가 민수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다나카상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매일 한국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카페 안쪽 민수의 작업실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순자와 미영이의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붙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한국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현우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두꺼운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순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미영이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을까? 2010년 5월 5일. 미영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40년간의 일기였습니다. 매일매일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랍에서는 놀라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미영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매년 한국으로 돈을 보내셨어요. 익명으로. 순자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매년 일정한 금액을 한국의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순자의 통장으로도 입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가끔 들어온 돈 있잖아요. 출처를 모르겠다고 하신. 그게 내 할아버지가 보낸 거였구나. 순자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멀리서도 자신들을 돌봐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수가 살던 작은 방에는 벽 전체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미영이의 성장 과정, 심지어 현우의 어릴 때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사진을 구하신 거예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나 봐. 벽장에서는 한국 전통 의상과 한국 음식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흔적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랍 안에는 한국행 비행기표가 있었습니다. 1년 전 날짜였습니다. 아버지가 작년부터 한국에 가려고 계획하셨던 거네요. 하지만 암 진단을 받으면서 미뤄진 거겠지. 카페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가족들은 민수의 일본 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사랑했구나. 네,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알겠어요. 현우도 감동받았습니다. 민수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이별과 짧은 만남, 그리고 다시 이별. 하지만 이번에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회사에서 대구지점 관리직으로 발령이 났어요. 승진이에요. 순자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축하해. 그런데 대구면 멀잖아.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현우도 있고 엄마도 혼자 두고 가기가. 미영아, 너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제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수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딸까지 멀리 가야 한다니.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대구로 가게 됐어. 그럼 저는? 너는 할머니와 계속 여기서 살면서 학교 다녀야지.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 생각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동네 슈퍼에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미영이가 대구로 간다면서요? 그럼 혼자 되시는 거 아니에요? 현우가 있어요. 그래도 외로우실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할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금 걱정되긴 해. 그럼 제가 휴학하고 할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안 돼. 내 공부가 더 중요해.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 일찍 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하지만 내 인생을 방해할 수는 없어. 그럼 엄마도 대구로 같이 오세요. 안 돼. 나는 여기가 좋아. 내 아버지 추억도 있고. 그때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다거나,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거나. 순자는 현우의 제안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봉사 말씀이세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아이들 돌봄 봉사, 그리고 인생 이야기 들려주기 같은 것도 있어요. 인생 이야기요? 네, 젊은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을 들려주는 거예요. 요즘 인기가 많아요. 순자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나 복지관에서 봉사하기로 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 이야기도 정리해볼까 해. 할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현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미영이도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대구로 떠났습니다. 기차역에서 모두 울었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미영아, 일에 집중해. 걱정하지 마. 미영이 탄 기차가 떠나고 나서 할머니와 손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둘이네요. 그러네. 무섭지? 아니요. 오히려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의 편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정리하는 거야. 현우, 내가 말한 대로 도와드릴까요? 고마워. 같이 해보자. 할머니와 손자는 밤늦도록 민수의 편지와 일기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기다림, 그리고 우리 가족의 화해까지. 순자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복지관에서 첫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경험을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 키우시는 거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 힘낼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한 달 후 순자는 민수 이야기의 첫 번째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현우야, 이거 봐. 첫 장을 써봤어. 현우가 원고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쓰셨어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그날 밤 순자는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남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복지관 봉사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순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순자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물론이지. 내가 여기 오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순자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민수 없이도 딸이 멀리 있어도 혼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에 현우와 함께 민수의 이야기책을 계속 썼습니다. 40년의 사랑 이야기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하고 오후에는 현우와 함께 민수의 이야기책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책이 완성됐어요. 현우가 두꺼운 원고 뭉치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네, 제목은 돌아온 당신, 40년의 기다림으로 했어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민수와의 사랑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출판사에 보내봐야겠네. 할머니,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미영이 주말을 맞아 대구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요즘 정말 바쁘시다면서요? 응, 복지관에서 상담도 하고 책도 쓰고. 미영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야기책 다 쓰셨다고 들었어요. 현우가 많이 도와줬어. 저도 읽어봐도 돼요? 순자는 원고를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미영이 원고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겠어요. 다음 주 순자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생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순자 선생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복지관장의 소개를 받으며 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청중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순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 결혼,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40년간의 기다림과 최근의 재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40년 만에 돌아왔지만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지금도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힘들 때 선생님을 생각하며 버텨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현우가 흥분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책을 출간하고 싶대요. 편집자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니. 미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미영아, 꿈만 같아. 출간 준비 과정에서 순자는 바빴습니다.
편집자와 만나고 표지를 고르고 출간 기념회 준비까지.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돌아온 당신 40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서점에 진열된 자신의 책을 보며 순자는 감격했습니다.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복지관 사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정순자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계십니다. 출판사 편집자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유명인이 되셨네요. 현우가 농담했습니다. 유명인이 뭐야? 그냥 할머니야. 엄마,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됐어.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야. 사진 속 민수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어. 몇 달 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순자는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랑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순자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는 현우와 함께 민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책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현우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어.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순자는 무덤에 새 꽃을 올렸습니다. 하얀 국화꽃이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말했습니다. 뭔데? 할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40년을 혼자 사신 거.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지. 저녁에 미영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서울 본사로 복귀 제안이 왔어요. 정말? 네, 제가 대구에서 성과를 잘 내서 본사에서 부르네요. 축하해, 미영아. 엄마도 좋으시죠? 다시 가까이서 살 수 있어서. 순자는 웃었습니다. 물론 좋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엄마. 진짜야. 이제 나도 할 일이 많거든. 그날 밤 순자는 민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야, 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다. 내가 남긴 사랑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4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돌아온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고마워, 민수야. 사랑해, 영원히. 내 순자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민수 없는 하루이지만 그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일 것입니다. 고백의 시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